네, 오늘은 이제 휴가죠 거의. 휴일이 긴 휴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부담을 많이 갖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종목들이 목표치를 터치하거나 또는 그 손절이 되거나 해서 남아 있는 종목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시장의 조정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특히 미국이 최근 들어서 상승하던 모멘텀을 좀 많이 잃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역시 이제 금리와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라는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일단 제일 큰 그런 상태이고, 또 이 밸류에이션 상으로 나스닥이 너무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2000년도 이제 버블 붕괴 직전하고 2007년 8년에 미국 금융위기 직전 정도까지 그 미국의 기술주들이 고평가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 속에 추가 매수들이 많이 약하고, 한편으로는 지난주에 미국의 경우에 올 들어 최대 규모의 자금 유출이 미국 증시에서 일어나면서 뭔가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약화되고 수급도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국 증시가 오늘도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요인은 결국 이런 그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부담, 증시의 상승이 이제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그런 부담, 이런 부분에 오늘 중국에 대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S&P 글로벌에서 하향 조정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도 한국은 올해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일수록 아무튼 경기 관련주나 지수 관련 종목보다는 틈새주나 방어주로 접근하겠다라는 전략은 다음 달에도 계속 될 겁니다. 자, 보유 종목들 조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유 종목들 보시면은 지금 효성 TNC만 플러스가 나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메디아나 마이너스 1.9, 중해제약 마이너스 5, 네오팜 마이너스 1.9, 휴젤 마이너스 0.6인데요. 오늘 그런 그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저는 방어주 중심으로 계속 오늘도 편입을 하겠노라고 말씀드리고요. 휴젤이라는 종목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휴젤이라는 종목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원형 바닥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 이후에 플랫폼을 만들고 있죠. 플랫폼을 만들고 실적이 좋고 경기 방어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시장이 빠져도 신경 안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워낙 그동안에 오른 게 없고 또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익 확정한 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트에 남아있는 종목들은 소폭 약보합이지만은 수익 확정한 종목들 잠깐 보면 오토에버가 이제 27%, 알테오젠 21%, 또 KCC DI 동일, 애니 능률 동일 다 대부분이 20%고 KCC만 익절이 되면서 2.5% 됐고요. 오늘 알테오젠이 급등하면서 또 고가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소개드린 이후에 한 60% 정도 올랐거든요. 지수가 빠지더라도 특히 오늘 하락 주도주로 2차 전지 종목들이 대거 급락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차 전지의 하락과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섹터는 결국 바이오밖에 없다라는 그런 시장의 인식이 반영되면서 오늘 고가 돌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편입 종목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편입할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86,800원, 종목의 이름은 호텔 신라입니다. 자, 이 호텔 신라를 이제 편입을 하기가 좀 쉽지 않죠. 사실 내일 이제 이틀 남았어요.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틀이고, 이번 달도 이제 마지막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은 제가 좀 급등한 종목 이런 종목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무릎에 있는 종목을 하니까 무릎 종목들을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무릎 종목들 들여다봤더니 대부분 이제 1박 2일짜리 정도밖에 없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높은 자리에서 10% 이상 되는 자리에서 쫓아갔다가는 손절당하기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수의 흐름 자체도 지난 주말에 만들어졌던 나스닥 지수의 모습이 여차하면 블랙 먼데이급으로 또 하락할 수 있는 좋지 않은 라인을 지지선을 깨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도 안 좋지만은 미국 증시의 흐름에 대해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봐서 오늘 방어적인 종목이고 단단한 종목 호텔 신라를 갖고 왔고요.
이 종목은 우리나라 대표주입니다. 어떤 대표주인가 하는 거죠. 결국 그 뭐 호텔 신라를 모르는 분은 없는데 이쪽과 관련해서 뭐 숙박 호텔을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탄탄한 그런 소비 대장주급 종목인데 특히 유커들이 최근에 많이 와요. 저도 이 근처가 이제 시내 중심가이기 때문에 명동도 가까이 있고 또 하기 때문에 한옥마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중국인들이 입국한 걸 알 수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한류의 바람으로 유럽계 이제 그 색깔 있는 그런 머리칼을 가진 노란 머리 또 빨간 머리 칼을 가진 이런 분들도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해외 여행객 증가와 관련된 수혜주로 숙박 관련 종목이나 호텔 관련 종목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갖고 왔고요. 또 시장의 흐름이 뭐 여기서 오늘 하락을 이 정도로 마감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 증시 흐름에 따라서 내일 또 한 차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 이 2,500선 일단 붕괴됐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이 예상하고 있는 이번 주 지수 하단 밴드 하단은 2,450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거기까지 갈지 그보다 더 깨고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현재 2,490인데요. 한 40분 밑에 있다 이렇게 보니까 방어주 쪽에서 종목을 오늘 선택을 했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준비된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는 뭐 간단한 내용들을 준비를 했고요. 보시면은 이제 호텔신라 4분기부터 외형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실적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780억 나왔어요. 소비가 안 좋고 여행객이 없으니까. 근데 올해는 이 780억 영업이익이 올해는 2,300억 그리고 내년도에도 3,100억까지 늘어나게 된다. 외형 성장이 4분기부터 나온다는 것은 내년에 주로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면에서 뭐 우리 소비주 특히 여행과 관련된 여행주 대표주 중에 하나인 바로 호텔신라 내년에도 기대가 되니까 경기나 이제 업황이 좋기 때문에 최근에 그 글로벌 증시나 이런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이유가 고금리도 중요하지만은 경기 흐름이 안 좋아요. 유럽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가 있고 중국은 사실상 유동성 함정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이네.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방어적 관점에서 접근이 더욱더 유효하고 확실하게 실적 모멘텀을 갖는 종목들 그리고 소비주, 방어주 이쪽에 관심을 두자 이런 관점이고요.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면 이 종목도 이제 명동에 가면 소위 그 관광객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패션과 뷰티와 연관된 관련 종목들에 대한 소비가 높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이제 면세점의 매출 뭐 계속해서 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호텔신라의 앞으로도 여행객 증가가 이제 일부 중국 관광객도 많이 오지만은 한류의 영향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을 찾고 있어요. 유럽에서도 찾고 동남아에도 찾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적 호조가 계속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준비된 자료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아보고 목표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호텔신라는 지금 이제 최근에 올라가는 그 이슈가 그 한중 정상회의 이제 그 모멘텀이 아주 강력한 호재가 될 것 같은데, 네. 11월 달에 이제 한중일 또 고위급 외교 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슈가 좀 있어야 좀 더 돌파가 좀 시원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 이슈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제 또 이 워낙 중국과의 관계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관계들을 좀 어렵게 만든 요인이 이제 미국의 지금 현직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외교 정책하고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11월이라고 하는 게 묘하게 계절적으로 내년 11월이 이제 미국 대선이기 때문에 또 오늘 나오고 있는 그 데이터에 의하면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가상 대결 결과 한 8%포인트 차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틈새들을 아마도 중국은 좀 노릴 것으로 보이고 지금 우리나라에 관광객을 보낸 것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그 뭐 무역 규제라든지 반도체 규제 이런 부분과 연관해서도 뭔가 틈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오히려 제가 판단할 때는 중국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한중일 정상회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외교적인 그런 그 유화 제스처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성장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이 서슬이 퍼런 시점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많이 남아 있을 때는 못하지만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충분히 가능한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국제 정치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종목은 1차 목표치는 9만 2천 원 드리도록 하고요. 네, 손절 라인은 7만 9천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